네, 이슈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정혁진 변호사님 매주 나와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잠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계속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정이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 대책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도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모조리 알리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 변호사님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 총리 말씀이 첫 번째로 그 비리를 저지른 원장들의 실명을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결국은 이게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게 횡령이거든요. 그렇죠. 그 횡령이니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치원을 경영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처벌받고 유치원 폐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아니면 다른 유치원 세워가지고 똑같은 짓을 간판가리 한다. 네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철저히 막아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사립 유치원 측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요. 처음에는 감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모든 유치원이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감사 있어요.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맞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나라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인데 일단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소유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큰데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횡령 같은 일들을 스스럼 없이 저지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오후에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던데요. 3시 반에 입장 발표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주장을 할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에 고3 수험생들이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입시 관련 비리 의혹으로 전국의 학부모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숙명여고의 시험지 유출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교무부장이 아버지고 두 딸, 쌍둥이 딸이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번 사건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좀 되짚어 보면 7월 24일 날 민원이 제기가 된 거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무엇이 이상하냐? 전교 59등 121등 하던 아이들이 쌍둥이인데 문과, 이과 전교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남에서는 전교에서 석차를 5등, 10등 올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뭐 60등, 100등씩 올라가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물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적이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에서만 시험 치는 게 아니고 학원을 꾸준히 다니는데 학원을 다니다 보면 어떤 학생들이 실력이 있는지가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난 성적하고 실질적으로 받아보는 성적에 괴리가 너무 큰데 거기에 공교롭게 그 아버지가 교무부장이었다. 모든 시험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원이 들어갔고 교육청 감사가 있었는데 심지어 조 교육감까지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경찰에다가 수사를 갖다가 의뢰를 했는데 그 며칠 전에 수사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언론을 갖다가 보니까 그 포렌식을 하거든요. 디지털 포렌식. 예, 디지털 포렌식을 갖다가 하는데 핸드폰에서 좀 아주 강력한 그러한 물증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이 나왔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자녀까지 피의자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경찰이 자녀들도 시험지 유출과 직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빼내는 것은 형법상의 업무 방해죄가 되거든요. 학교 업무를. 그래서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대학 교수가 대학원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갖다가 빼내서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교수도 처벌받고 그 시험 문제를 받은 대학원생들도 처벌받고 그다음에 최근에 정유라 사태 때도 그 유철균 교수가
그 정유라한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학점을 줬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업무방해로 그 확정이 됐거든요. 네, 유죄 판결을 받았죠. 예, 그런데 이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이런 뭐 그 공모한 그 관계가 돼가지고 둘 다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네.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그 선생님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녀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들 하는데 네네. 이게 부정시험 사건에서 학생을 피의자로 전환을 했다. 이게 좀 이례적이라고 그러던데요. 네네, 이게 그 많이 있는 것은 아닌데 네. 엄격하게 법적인 그 구성 요건을 따져 보면 네. 이거는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시험지 유출로 성적이 올랐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이게 뭐 네네. 혐의가 확정되면 이 친구들은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일단은 업무방해죄가 징역형도 있고 하니까 구속까지야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뭐 중학생 이하여서 형사적으로는 미성년자가 만 14세 미만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벌의 대상은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게 아마 행정적으로는 퇴학의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퇴학이 어려운데 고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퇴학이 될 것 같고 그 전에 아마 자퇴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뭐 혐의가 확정이 되거나 어떤 유력한 증거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국면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겠네요. 네네. 이번에 조사를 받을 때 그 뭐 아버지도 그렇고 두 딸들도 그렇고 계속 정황을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정을 할 수는 없었겠죠. 예, 이게 교사인 아버지와 고등학생 자녀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피해자 역시 뭐 비례의 꿈나무라고 할 수 있는 고위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학부모들입니다. 한편으로는 내신이 뭐기에 하는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누구 하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